요타!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께서 할 얘기가 있다고 불려져 사장실로 향하던 때였다. 갑자기 회사 사장인 하자쿠라 시온 씨가 나 아만의 요타를 향해 돌진해왔다. 깜짝이야! 아, 엄청난 소리군. 너무해, 요타!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이럴 땐 책임지고 받아줬어야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자업자득이죠 뭐. 거절하겠습니다. 진심이야? 어쩐지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호감을 사버린 나. 물론 그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다. 만약 이런 미녀를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다면 잊을 리가 없겠지. 그나저나 이제 27살인데 아직도 애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요? 너의 화제 전환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런가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뭐더라? 생각났다. 자, 이거. 그렇게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건네줬다. 응? 이게 뭐예요? 얘 어때? 이거 사장님 아니에요? 아니거든. 아니요? 머리 스타일만 다르지 사장님 같은데요? 그냥 닮은 것뿐이겠지. 실은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이요? 그랬구나. 어쩐지 닮았다 했어. 응. 혹시 얘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왜요? 사실 동생이 나랑 딴판이야. 조용하고 남사친이 한 명도 없거든. 언니로서 걱정되니까 네가 남편이 돼줬으면 해서. 설마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가요? 잠깐만! 얘기가 왜 그렇게 됐는데? 사장님이랑은 5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평소엔 이런 일 잘 안 하시잖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사장님, 남편은커녕 남친도 없으시죠? 근데 왜 갑자기 여동생을 챙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인싸에다가 인기도 많잖아? 남친이야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언니로서 평생 모쏠로 살 것 같은 여동생이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요? 뭐 회사에서 절세미녀라고 불리는 사람이니. 그보다 어떻게 할 거야? 볼 거야 말 거야?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볼게요. 정말? 왜 그렇게 놀라세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거든. 그럼 말씀대로 거절할까요 그냥? 그건 안 돼! 남자가 두말하면 안 되지? 근데 사장님이 방금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온다고 했으니까 꼭 와줘.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맨날 놀리기만 하고 정말 너무해. 삐지지 마세요. 그럼 전 일하러 돌아가 볼게요. 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시온 씨가 경영하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다. 계속 파견직으로 근무한 것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런 아이 같은 사람이 사장님이지만 의외로 이 업계에서는 꽤나 규모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계속 이 회사에 파견으로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맞선 일이 다가왔다. 부모도 없이 당사자들만 참석하기로 하여 나는 혼자 고급 전통 식당에 와 있는 상태다. 이럴 때는 보통 정장 같은 것을 입는 게 일반적이지만 편안한 복장으로 와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나는 그렇게 했다. 괜시리 긴장했네. 오래 기다리셨죠? 하자쿠라 시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만의 요타입니다. 시구사씨,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가워요. 자매라 그런지 언니랑 이름이 비슷하네. 조금 특이한 이름이죠. 근사한 이름인데요? 그 후 우리는 가볍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녀는 아직 대학교 4학년인 듯하다. 원래 회사 경영을 배우기 위해 언니 밑에서 일할 예정이었으나 오호라, 얌전한 아가씨 컨셉은 어디로 간 거람. 시구사 씨는 의외로 수다스러운 기질이 있는 듯했다. 얌전하다고 들은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사친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치곤 너무나 말을 잘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두 번 다시 먹을 일 없을 정도의 호화 정식을 먹은 나는 가게를 나오면서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시구사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데이트 코스를 딱히 생각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해 잘 모른다면 상의해서 정하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겠지. 요타 씨는 평소 어떤 걸 하시나요? 사실 제가 데이트는 처음이라서요. 주말에 뭐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주말이요?
일단 업무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와, 아, 농담입니다.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방금 전까진 믿는 표정이었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하루 종일 하진 않죠.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공부하는 거 싫진 않으세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래서 딱히 힘든 건 모르겠어요. 개발 쪽 일이라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먹고 살려면 열심히 따라가야죠. 그렇군요. 멋지게 사시네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야 보통인걸요, 뭘. 진작에 본업에 임하는 자세가 멋있어요. 평범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걸요. 쑥스러워하시긴. 아니거든요. 정말요? 뭔가 그런 짓궂은 점이 언니분이랑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지금 휘파람 부시는 거예요? 잘 못 불러요. 그럼 대체 왜 하는 건데? 아,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네? 갑자기요? 아직 봄인데요? 왜요? 가서 수영이라도 할 줄 아셨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깜짝이야. 왠지 지금 당장이라도 수영할 것 같아 보였단 말이지. 정말 요타 씨는 의외로 허당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진 않은데. 그러고 보니 오늘 차로 오셨죠? 네, 집사가 바래다 줬어요. 역시 재벌집은 다르군. 제 차는 주차장에 있거든요. 제 차로 갈까요, 그럼? 네, 좋아요. 그러고 보니 요타 씨 차는 처음 타보네요. 그야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모르게 들떠서 그만. 그럼 출발할까요? 그 후 나는 엑셀을 밟았다. 바다는 여기서 꽤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과해 2시간 정도 달려야 했다. 우와, 바닷바람이 기분 좋네요.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더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진다. 이렇게 바다에 온 게 몇 년 만인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데요? 요타 씨, 가요. 저기 손... 이 정도야 멀려. 결혼하게 되면 더 자주 잡게 될걸요? 그녀는 이미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날이 덥긴 하지만 아직 봄이라 그런가 봐요. 그치만 기분 좋아요. 자, 요타 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요, 수건을 안 챙겨와서 젖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없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가서 하나 사올게요. 에이, 갑자기 물이 튀자 반사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절 버리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졌잖아요. 일부러 젖으라고 한 거거든요.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요타 씨가 안 계실 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헌팅 당하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날씨에 헌팅하러 바다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전 예쁘니까요. 우연히 왔다가 절 보고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엄청난 자신감이군. 하긴 예쁜 건 사실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요? 요타 씨도 같이 물에서 놀아요. 싫다면요? 더 큰 물세례가 요타 씨를 덮치겠죠? 거의 반강제적이네. 어쩔 수 없죠. 엄청난 물세례를 맞아 쫄딱 젖은 상태에선 운전할 수 없기에 나는 포기했다. 만화에서 커플들이 하는 것 같은 나 잡아봐라 같은 거 할래요? 싫어요. 그럼 들어온 의미가 없잖아. 너무해. 왕조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는 수 없어요. 젖는 건 싫다고요. 그나저나 언제쯤 정체를 밝히실 생각이세요,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와서 숨길 필요 있나요? 아까부터 본성이 드러났을 때부터 사장님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매라 좀 많이 닮아서 그렇게 보이시는 건가? 시고사라는 이름도 가명이잖아요. 똑같은 시자 돌림인 거 딱 봐도 알겠는걸요? 아, 들켰네. 보통은 그 정도까진 눈치 못 챈다고.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외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맞선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역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력만큼은 나름 자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말고 기억나는 거 없어? 네? 사장님만이
시구사 씨의 사진을 봤을 때 어딘가 본 적 있는 얼굴이라고 느꼈어요. 처음엔 사장님이나 판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떠올랐어요. 사장님, 고등학생 때 저랑 만난 적 있죠? 고등학생 때 내가 알바하던 카페 단골 여고생이 있었다. 그녀는 홍차와 케이크를 주문했고 소설을 자주 읽곤 했다.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데다 예의 바른 소녀라고 생각했다. 단골이라 가게가 바쁘지 않을 땐 자주 이야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제 기억났나 보구나. 그동안 잊고 있어서 미안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이미지가 바뀌신 거 아니에요? 청초하고 얌전한 문학소녀 같았던 여고생 시절의 소녀가 갑자기 인싸력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180도 바뀐 모습에 기억 못할 법도 했다. 나 계속 널 좋아했었어. 그 카페 단골이 된 것도 사실 차랑 케이크도 맛있었지만 너랑 얘기할 수 있어서였어. 그러다가 널 좋아하게 된 거야. 사실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었어. 그치만 용기가 없어서. 그때 마침 네가 알바를 그만뒀었지. 나는 수험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알바를 그만뒀다. 그 후 공부하느라 전혀 그 찻집에 오지 못한 탓에 그녀를 만날 수 없게 됐다. 설마 그런 이유였다니. 그때 정말 후회했었어. 좀 더 빨리 마음을 전했더라면.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 못생기고 소심한 내가 고백해봤자 차일 게 뻔할 거라고. 그래서 인싸들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어. 다음에 만났을 때 네가 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거처는 탐정을 고용해서 찾을 수 있었지. 방금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다 프로젝트가 하나씩 이슈가 생기는 걸 듣고 상태를 보러 가던 차에 널 만나게 된 거야.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서 제가 회사에 남아있게 된 거로군요. 당시 나는 이슈를 수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래서 본래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회사로 이동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가 사장님께서 남아달라고 해서 나는 남게 된 것이다. 직원들이 기뻐하길래 나도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설마 그런 속사정이 있을 줄이야. 그렇다면 제외한 시점에서 그때 일을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야 네가 전혀 모르는 낌새니까 그랬지. 그 당시에 내 존재가 너한텐 겨우 그것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니 열받아서. 은근 고집쟁이시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어요. 5년이나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결국 절 찾지 않으셨잖아요. 인싸에 대해 연구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5년이나 흘렀으면 찾고도 남았을 시점이었을 테니. 그게 만약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말을 걸면 좋을지 몰라서. 복잡하군. 그치만 이제 각오했어. 다른 사람인 척 했던 것도 그때 내 모습을 보면 뭔가를 떠올리지 않을까 해서였어. 그리고 그때 일을 기억해내면 고백하려고 했었어. 요타,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 그럼 그때 어째서 내가 물어봤을 때 얼버무린 거지? 그건 제쳐두고 고등학생 때 사실 나도 그녀를 꽤 좋아했다. 이번 일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선을 받아들인 것도 무의식적으로 고등학생 때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인 것도 있다. 그래서 난 좋아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온씨. 나는 그녀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받아주는 거야? 잘 지내보자, 요타. 네, 저도 시온씨가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엄청난 대시에 바로 결혼에 꼴이 내버리고 말았다. 30이 되기 전에 그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마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한 거겠지. 나는 그걸로 망설였지만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귀는 기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